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투자 수익에 엄청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연간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22%를 과세하는 것이죠. 기타 소득세가 20%이고 지방세가 2%입니다. 그러잖아도 FTX 파산으로 코인 투자자들의 심기가 어지러운 판국에 이런 고율의 과세 문제까지 불거졌으니 그야말로 투자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짜증납니다. 하여간에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든 매번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왕짜증납니다. 자, 그 내막과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코인을 매도한 뒤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 그러니까 취득 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국세청의 과세 방식을 보면 취득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청이 취득가액 평가 방식에 대해 아주 해괴한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한 가지는 코인의 취득 가격을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정해서 취득가를 기입해 넣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올해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취득가를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세청은 뭐땀시 이런 해괴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원을 입증할 당사자인 국세청 자신이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첫 번째 방식인 취득가액을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정해서 취득가를 기입해 넣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만일 코인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매도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세법 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만일 투자자가 과거 오래전에 코인을 구입해서 전자지갑에 보관했거나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 현금화할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을 알아내기가 아주 난해해집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어쩔 수 없이 코인 매수 금액을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투자자가 직접 기입해 넣으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해 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의 문제점은, 만일 투자자가 고의든 실수든 잘못 기재했다가 결국 폭탄 과세까지도 당하게 될 우려도 있으니 세상에 이런 허점투성이의 과세 방식이 또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인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 날 종가로 반영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바로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5천만원에 산 사람이 있다고 보죠. 만일 비트코인의 올해 말일날 종가가 2천만원이고 내년에 가격이 올라 4천만원이 되었을 때 매도한다면 실상은 구입가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세청 기록상으로는 투자자가 원금의 100%인 2천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코인은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를 과세하니 2천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 되고, 바로 이것의 22%인 385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1000만원을 손해보고도 세금으로 385만원을 추가로 내게 되니 투자자의 총 손실은 138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수 매도에 따른 거래소 수수료도 있으니 그것까지 계산하면 손실은 조금 더 커지겠죠.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엉터리 세법이 또 있을까요? 물론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니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지 아니면 2025년으로 유예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정신나간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최근 FTX 파산 사태로 이래저래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은데다가 또 그동안 코인 시세의 중기 하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이런 세법이 시행된다면 코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은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게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투자자들은 세금 폭탄 피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외국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모두 옮기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후에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또는 개인 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으면서 현금 거래를 한 경우는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A에서 국내 거래소 B로, 또 여기서 국내 거래소 C로 코인이 여러 단계 이동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것이 매번 건별 납세인지 또는 통합 과세인지 개별 단가 확인과 매도 금액 확인 여부 등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또한 코인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매매를 한 경우 평가 금액 산정 방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부실한 세법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며, 또 만에 하나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도 22%씩이나 과세하진 않고 그보단 훨씬 적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세청은 아직 과세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세부적인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할 수도 있다느니 또는 세율도 장난이 아닌 22%씩이나 운운하면서 미리부터 코인 투자자들에게 겁을 잔뜩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 심리 관련 속담 중에 해고를 말한 뒤에 좌천은 가벼운 처분으로 느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미리부터 당장 내년 2023년을 언급하거나 22% 고율 과세를 언급하다가 결국엔 2025년으로 과세 시점을 연기하거나 또는 과세율을 10% 정도로 낮추면 투자자들은 내심 크게 안도하면서 정부 측의 결정에 반발할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순종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2025년에 과세한다거나 처음부터 세율을 10% 정도로 언급하면 크게 반발할 사람들일지라도 미리감치부터 크게 겁을 줘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애초 계획했던 카드로 낮춰 발표하면 모두가 고마워하면서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장사꾼 전략이죠. 이처럼 주권자 시민의 위임을 받아 일하는 자들이 주권자 시민을 가지고 노는 짓을 평생토록 반복해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인과 하인이 뒤바뀌어버린 적반하장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인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되거나 과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때그때 지혜롭게 잘 대응해야 합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떤 재테크도 돈을 버는 핵심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투자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코인이나 주식 투자가 차트나 기타 여러가지 매매 기술과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벌써 세상 돈을 싹 쓸어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전문가든 초보자든 가리지 않고 밤낮 돈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그들이 돈 잃은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할 때 심리가 중요한 이유를 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물건을 사놓고 나면 그 후 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투자의 경우 코인이나 주식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을 보는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여러가지 서류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인과 매수매도 당사자를 만나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은 한번 사놓으면 그 물건이 오르든 내리든 매일의 가격 변동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줄구장창 갖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값이 크게 올라 대박이 나곤 하는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죠. 한마디로 부동산은 투자자의 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코인이나 주식보다 확연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크게 다르죠. 코인이나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시세를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 클릭 한 번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코인이나 주식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자들과는 달리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에 극도로 민감하며 바로 그 뉴스에 따라 언제든 클릭 한 번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대중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세계의 메이저 대자본가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죽을 때까지 심리게임에 당하면서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리게임의 제왕격인 포카판을 보면 포카판에 앉아 게임을 할 때 누가 내 돈을 다 따갔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한 포카판에서는 게임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심리게임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를 어렴풋이 또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서는 누가 내 돈을 다 따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게임의 상대방이 워낙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번 돈을 잃고도 자신이 어떤 심리게임에 당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인 투자 승리의 핵심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메이저 세력들과의 심리게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결코 뉴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수익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